112명 서울시의회 제11대 구성은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민주당 7대3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한 귀퉁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분들 30%에 이르는 분들은 착발을 하던 퇴장을 하던 모조리 반대 투표를 하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지의 사실이죠. 그래서 표결할 때마다 지금처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반대 토론 나설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껴요. 해서 뭘 하죠?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텐데요. 21개 투자 출연 기관에 노동이사분들 만나서 토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야기 진지하게 해보신 적 있나요? 노동이사분들을 만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시민분들조차 오해할 정도로 노동이사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이사 그러면 마치 우리가 직장생활 다 다녀보셨잖아요. 회사에서 그 높아 보이던 이사님,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요? 노동자가? 그렇게 느껴지시죠? 기사 딸린 차 나오고 이사회 참석할 때마다 VIP에 해당되는 의전 받으면서 감히 노동자가 경영진 행세한다는 거 아닌가요? 정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노동이사는 별도의 월급 없습니다. 기존에 본인이 하던 내가 노동자로서 받았던 직무, 직위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노동이사제로 뽑혀요. 어떤 분들이요? 재직 3년 이상 한 노동자 중에서 다수의 신망을 얻은 전체 투표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공사는 우리 공사에 돈이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학생조차도 투표권을 줬답니다. 왜요? 우리 임금을, 우리 이 소중한 공사의 재원을 함께 쓰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의 동료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분들의 투표까지 받아서 선정된 우리의 동료 이사예요. 이사회를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게 전부인데요. 수당이 얼마냐? 큰데 50만 원, 작은데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가 참석하는 이사회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있을 테니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2배면 꽤나 큰 돈 아닙니까? 아니요. 노동이사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곳은 매우 드물고요. 분기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도 많습니다. 저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즉 정리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가 발현돼서 지금 내가 노동이사라고 해서 지금 내가 원래 받아왔던 직장생활에 받았던 월급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노동이사제 왜 뽑아요? 맞습니다. 노동 현장에 지금 우리 공사,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안에 실제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지금까지 이 사회에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여기 회사 다니었던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경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 사회란 말은 얼마나 크고 무거운 말입니까? 그런 이 사회에 나와 똑같은 평범한 노동자,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 상상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현실 불가능한 구조겠지 우리 다 이해되죠? 그런 구조를 제대로 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서울시는 2016년에 조례로 만들었지만 공공기관 운영법 그리고 노사관계 발전법에 국가의 책무, 자치단체장의 책무 규정해 가면서 제발 노사 협력하면서 일해라고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노동이사제입니다. 근데 지금 개정하겠다는 취지가 뭐냐? 일견 들으면 그럴싸해요. 왜요? 아니 서울이 무슨 특별하다고 정부 공공기관의 기준, 준용되는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우리도 500명 이상 그런 거 따라야 하는 게 표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실은 뭔가요? 국가기관에서 운영되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라 말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은 크기와 다루는 예산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 임직원 수가 5,000명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500명당 1명의 노동이사제를 둔다라고 하는 게 적정하죠. 10% 정도 비율 따지는 겁니다. 그것도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최대 2명 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동이사제는 많아야 2명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서울 투자출연기관의 현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평균 직원이 교통공사 16,000명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16,000명 교통공사를 제외하고 나면 4,500명대예요. 그러니까 500명당 1명, 그걸 우린 서울은 낮춰서 300명당 1명으로 하자라고 하면 노동이사제를 적용할 기관이 13개로 팍 줄어요. 그게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무슨 표결을 지금 하겠다는 시간인가요? 노동이사제를 지금까지 잘해온, 2010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온 그런 노동이사제를 완전히 낮춰버리겠다는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오 시장님 모시고 시정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4월 1일 기준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가 17명입니다. 지금 우리 개정에서 34명으로 이루어질 노동이사를 조례 개정을 하면 17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17명이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서울시는 노동이사제 완전히 방치했어요. TBS 미디어 재단 노동이사 2명을 선출했는데 집행부가 임명을 안 했다고요. 그게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TBS TV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영화제가 휴스턴 국제영화제입니다. 휴스턴 국제영화제 이번에 금상수상 2년 연속했습니다. 그게 TBS TV의 저력입니다. 모르셨죠? 그런 소식들이 공론화되는 것이 의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 TBS 열심히 하고자 아무도 알고 있지 않고 관심도 안 가졌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3대 영화제라고 평가받는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무려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한 TBS TV 같은 걸 우리 마땅히 날려도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 의회 구조잖아요. 그런 의회 구조에서 지금 노동이사제를 34명에서 개정되면 17명으로 줄어들이겠다고 개정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금 17명이라고요. 지금 노동이사제를 그렇게 방치한 우리가 노동이사제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자고요? 말이 됩니까? 노동이사제는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맞습니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어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2명이 되면 표결 4명 중에 50%를 노동자 편이 들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노동이사제는 평균 이사회가 15명 정도 구성되거든요. 5명이 당연직 상임위원입니다. 10명이 비상임위원인데요. 그 10명 비상임위원 중에 2명은 아예 또 서울시가 뽑아놓은 비상임이사예요. 그러니까 사측 편이겠죠. 그 2명이 노동이사제입니다. 즉 15명 중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쳐도 2명 몫이에요. 한마디로 이사회가 하고자 하는 표결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런 이사회에서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자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구현하자고 노동이사제를 2010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어렵게 이어왔던 겁니다. 그런 노동이사제의 평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발표해드렸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졌다. 논의가 활성화됐다. 임직원들의 만족도 올라갔다는 그런 객관적으로 조사되는 자료들이 이미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에서 다른 민간 기업도 아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개 기관 중에서 지금 100명 이상이면 1명을 두는데 300명 미만일 때 1명까지고 300명 이상 임직원일 때는 맥스 2명까지가 지금의 조례안이었는데요. 이걸 기준을 100명이 아니라 300명 확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사제가 없어도 운영될 투자출연기관을 왕창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반대 토론하는 이 시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지금의 노동이사제를 해당한 2016년에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어느 곳이라도 최소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노동이사제를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예 그 조례 기준에도 적용되지 않아서 노동이사제를 두지 못하는 기관도 많거든요. 차라리 노동이사제 2명 같은 기준을 둘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누구라도 최소 1명 이상의 노동이사제를 둔다라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그게 진정한 서울시가 말하는 약자와 동행이라는 취지를 온전히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일터에서 제대로 구현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의사 표결에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구현합니다. 논의를 풍성하게 합니다. 이런 순기능이 있는 노동이사 돈 많이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회의 참석하는 실비 30만 원이 다라니까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노동이사를 대간절 왜 지금 개정 조례하겠다는 겁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는 그렇게 사람들이 직원들이 한 명 1인 1표로 행사해서 선발된 노동이사를 1순위, 2순위 순서대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2순위 안 돼, 날려. 3순위 너 올라가. 그렇게 해서 노동이사제 2명을 채웠어요. 말하자면 최우수 학생 1명, 2명을 뽑는데 1등 뽑혀 1등은 뭐라도 대안이 없었겠죠. 2등이 우수상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너는 보기 미우니까 3등 네가 받아.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게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5분 남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날마다 기도하듯 쌓고자 하는 저는 11대 서울시의회 동료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표결하겠다는 노동이사제 개정 조례안은 역사의 퇴행입니다. 한 번이라도 회사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현재 이사회 구조, 그거는 민간 공익 따질 거 없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조건이니까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래도 의사결정 표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언정 말이라도 들어보라고, 논의라도 풍성하게 하라고 노사관계발전법, 공공기관 운영법에 근거해서 2016년 어렵게 서울시가 만들어서 운영해온 노동이사제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퇴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표결해야 합니까? 나중에 역사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노동이사가 월급을 많이 가져갑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민의를 왜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간 21개 기간 어디라도 최소 1명 이상의 노동이사가 그래도 이사회에 들어가서 현장의 노동 환경의 목소리를 전하고 논의를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논의의 구조입니다. 그걸 도대체 왜 퇴보시켜야 한단 말입니까? 보도자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노동이사제의 65%가 민노총 출신이라고. 정말이지 현실을 알고 있으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노동이사들은요, 실제로 현재 있는 노동이사 중에 민노총 간부 출신 딱 2명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우리 회사의 노조가 민주노총이거나 한국노총이어서 3년 이상 재직된 사람 중에 1명이 노동이사가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너 민노총 출신이네, 너 한국노총 출신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노총 출신은 아예 얘기도 안 하면서 그토록 조롱의 성격이 가득한 민노총 출신이 65%라는 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 보도를 보고서 정말이지 참담했습니다. 왜요? 실제로 노동이사를 만나보십시오. 그 사업 현장에서 회사에다는 전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 사안들, 눈치가 보여서 차마 말 못할 이런 사안들을 노동이사를 찾아갑니다. 이사님, 어렵겠지만 이사회에서 이 논의라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부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 상사의 갑질 행태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거 이사회에서 말해서 제발이지 개정해 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날마다 노동이사를 붙잡고 합니다. 그런 노동이사는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월급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의 참가할 때마다 수당 실비 30만 원이 있을 뿐이에요. 분기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이사회가 있다고 하면 노동이사대로 받는 부가 수익은 120만 원이라고요. 그게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논리로 호도하고 이렇게 여론을 왜곡합니까? 그런 표결을 지금 우리는 하기 직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길이 남는 노동이사제 역사 퇴보라는 표결을 참가해서 찬성표를 누르기 직전이고 7대3이라는 왜곡된 구조에서 이렇게 피토하듯 호소를 한다 해도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그 심정을 달래가면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하는 연설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양심과 지성에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노동이사제 개정안은 역사의 후퇴입니다. 노동 환경을 이토록 왜곡해서 어렵게 만드는 일에 자랑스러운 제11대 서울시의회 여러분들이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이사제는 개정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최소한 서울시 21개 투자 출연 기간 어디라도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노동이사제를 반영해서 노동이사를 둔다라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 사회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고요. 오로지 이 사회가 나누는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노동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조직의 근로자가, 노동자가 그래도 우리 부서의 의견이, 그래도 우리의 이 절박한 사연이 저 윗분들, 저 고상하고 아름답고 안전할만 보이는 저 임원진 사이에서라도 최소한 논의는 되겠지. 그렇다면 상식과 지성이 있다면 이 논의가 반영된 어떤 의사결정은 해주시겠지. 같은 바람을 하고 이 사회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런 이 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지금에 있는 이미 17명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가 철저히 방치하고 무시해왔던 노동이사제에 참혹한 현실을 아예 조례를 개정해서 맥스 17만 명 두겠다는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것이 제11대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까? 무릎을 꿇고서라도 빌고 싶습니다. 이번 노동이사제 개정 조례안 제발 반대 투표해 주십시오. 이건 역사의 퇴보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가 끝까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숙고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